자, 오늘은 제가 투자할 때 요즘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매번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연합니다. 이 유연함이 중요하고,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들, 뭐 이제 종목 추천을 해달라거나, 추천이 아니더라도 기업 분석을 직접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제가 요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종목 추천 얘기부터 해보면요, 뭐 이게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뭐 주변에 뭐 남이 돈이 버는 걸 싫으냐, 공짜로 버는 게 싫어서 그러냐, 아니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싫으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 잘 되고 말고가 저희 어떤 종목 추천을 안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슈가 아니고요. 뭐잘 되면 좋죠, 주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데, 그게 뭐냐면 유연성을 해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A라는 종목이 어떻다라고 분석을 했다거나 혹은 추천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형성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텐데, 생각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뀌도록 두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들, 혹시 내가 깨닫는 것들,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이, 아, 이 회사를 내가 잘못 보고 있었네, 혹은 아니면 잘 보고 있었네, 뭐 이런 판단들을 좀 자유롭게 하도록 둬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게 규정 지어 버리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예전에 저도 추천도 많이 해줘 봤거든요. 그럼 하면은 이렇게 내가 있고, 나를 위시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뭐 스터디 모임이나 어떤 그 투자 그룹 같은 거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속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집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하나의 한낱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낱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집단의 자기 강화적인 성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아이디어를, 이 종목에 대해서 다 좋게 보는 집단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점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이 사람이 그럴 거고, 그러면서 서로 돌고 돌아서 이 주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거를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집단화도 싫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도 내가 뱉은 말을 언제든지 주워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상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뭐 밝히기 싫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함으로써 나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들이 거기에 내가 고정이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뭐 책을, 일단 뭐 책 얘기하면 제일 먼저는 사실 내가 뭐 쓸 자격이 있냐, 이 문제도 있죠. 쓸 자격이 있냐,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내 생각이 고정이 되는 게 제일 싫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 유튜브는 제가 말을 하고 다음에 바뀐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책을 정성 들여 쓴다라는 거는 정말로 어떤 나의 에센스를 모아서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생각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개만 매매를 할 생각으로 추려서 종목을 이게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또 이거를 좀 깨보자 해서 밸런스시 좋은 회사를 아주 싸게 사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순유동자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추구했던 방식들을 많이 추구를 해봤었고, 그 뒤에는 또 막연히 그냥 싼 종목을 좋아하기도 했다가, 이게 좀 생각보다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또 역발상 투자를 해보고, 시클리컬도 많이 손대보고 뭐 하다가 계속 생각이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저도 나중에 한 1년, 2년 혹은 10년 후에 저에게 부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생각이 확고해지지 않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이 책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투자가 참 어려운 게요. 왜 뭔가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공격성과 인내심이 묘하게 결합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참을 때까지 참다가 굉장히 어그레시브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상반된 조합이잖아요. 근데 투자의 유연성과 주관 혹은 확신, 요거도 되게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절묘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거를 굉장히 확신 있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아니다, 혹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합리적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걸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정말로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남으로부터 뭐 비판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금방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유연성 덕분이거든요. 이 유연성에 침해되는 어떤 행동도 별로 하면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뭔가를 말을 하고 내가 그거를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분석을 한다든지 종목 추천을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하는 행동을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해보긴 하겠지만 많이 추천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편집자 친구가 기업 분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는 있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봄으로써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방식을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편하게 쉽게 하는 거는 사실 내 종목 그냥 얘기하고 떨고 하는 게 편하겠죠. 뭐 저도 한때 클럽하우스에서 뭐 종목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근데 그게 내 투자를 얽매이게 하더라고요. 나를 올가매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남에게 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강하게 얘기한다든지 종목을 강하게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